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우리 주사부TV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우리 몇 주 동안 촬영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오랜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술 취함의 첫 모습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원고를 봤더니 교훈도 되지만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말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술꾼들 사이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주당 헌법 제1조에 절대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꾼들은 왜 이렇게 마시되 취하지 말라고 강조할까? 술이 좋아 마시기 시작하면 술꾼이고 술꾼들이 마시기 시작하면 아주 자연스레 취객이 되는데 취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술꾼들은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데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남편은 마시지 않을 때는 양같이 온순하고 법이 없어도 살고 그렇게 신실할 수 없는데 일단 술만 들어가면 천하의 망나니로 변하는 두 얼굴이 사나이라고 하소연하는 주부들을 쉽게 만납니다. 주부 금여사의 경우 그녀는 나들이 옷이 마땅치 않아 남편 몰래 남편의 신용카드로 다소 비싼 옷을 백화점에서 투입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남편은 술만 마시면 카드를 훔쳐서 도적년이라고 입에 담지 못한 욕을 뽑았습니다. 평소 내선적이라 꼭 필요한 말도 주저하며 어렵게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남편도 오죽이나 옷이 없으면 그랬을까 하고 이해하며 미리 알아서 아내를 챙기지 못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 아니라 술만 들어가면 바로 그 욕설에 터져나옵니다. 정말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가 됩니다. 완전 두 얼굴이 사나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누구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또는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 극도로 화가 치밀 때 머리털이 곤두서고 주먹이 쥐어지며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막 주먹에 날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라는 것을 합니다. 약한 여자인데 때려야 나만 손해지 때릴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봤자 내일 아침 밥상부터 달라질 텐데. 또 저 녀석은 소문난 나쁜 놈이잖아. 함부로 손을 대면 벌렁 자빠져서 진단서 발급받아 고소로 보상을 요구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잖아. 화가 나도 참자 하고 억지로 참습니다. 이성이 상황을 판단하여 참게 만듭니다. 이런 기능을 심피질이 담당합니다. 그런 심피질이 알코올의 과다 공급으로 먼저 잠들어버리면 심피질이 통제를 받던 감정을 주관하던 변연피질이 심피질이 통제에서 벗어나 감정대로 놔두게 됩니다. 이것이 주치자의 행동을 난폭하게 하며 비성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것이 곧 주정입니다. 이 주정을 오죽하면 AA에서는 밑에 광자를 써서 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정이 잦아지면 습관성이 되고 고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죽하면 주정도 중독이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소 무리한 주장이긴 하지만 주정을 고치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알코올은 비선택적 억제제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시자라는 겁니다. 억제제라는 얘기는요. 뇌에 대한 알코올의 작용이 비교적 빨리 미치는 부분과 느리게 미치는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알코올의 작용을 받아 빨리 마비되는 것은 미묘한 반응이라든가 자기 의사대로 하는 수의 운동, 인식, 기억, 사고, 판단 능력 등의 고등 기능이고 느리게 마비되는 것은 대뇌 활동의 조절 등 하위 기능의 원시적 기능입니다. 뇌의 고등 기능이 빨리 마비되는 것은 대뇌 피질에 대한 알코올의 직접 작용이라기보다 대뇌 피질 활동을 조절하는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활동이 알코올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억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이 뇌각망양체며 여기서 부활계가 발달합니다. 이런 뇌의 고등 기능은 심피질이 담당합니다. 심피질이 알코올에 대해서 마비되어 잠들어버린 시기에 하위 기능을 담당하는 변연피질은 아직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심피질은
뇌각망양체에서 발생하는 부활계에 활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계가 알코올에 마비되어 둔해짐에 따라 심피지도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기 전에는 본능, 욕망 등과 관계가 깊은 변연피질도 활동하고 있고 이를 조절하는 심피질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주 주인 변연피질을 통제하던 심피질이 먼저 맛이 되어 잠들어 버립니다. 심피질이 수행하는 비판적 정신, 반성하는 마음 등 억제심에서 해방된 변연피질을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성에서 벗어나 감정과 본능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볍게 취한 상태에서는 대뇌 심피질의 기능이 저하되며 만취 상태에서는 대뇌의 낡은 피질과 소뇌까지 잘 활동을 못 칩니다. 소뇌가 마취되면 운동신경이 마비되어 걸음도 불가능하고 똑바로 앉지도 또 서지도 못합니다. 몸을 가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밤 늦은 시간 젊은이들이 모이는 유흥가의 젊은 여성들이 술에 마취되어 몸을 가르지 못하고 남자친구의 어평하는 모습에서 소뇌장애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이 마시면 감각까지 마비되어 발로 찌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신 마취겨 손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장은 움직입니다. 호흡도 약해졌으나 계속됩니다. 내장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취 상태에서는 뇌관의 호흡과 심장을 지휘하는 중추를 남기고 다른 부분은 거의 모두 마비됩니다. 거의 뇌사 상태와 같이 됩니다. 아픔을 느끼거나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과 자기 의지로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이야기하는 등의 기능을 대뇌가 담당합니다. 대뇌의 기능이 마비되고 연이어 손에까지 마비되면 손과 발에 힘이 없어집니다. 몸을 가르지 못해 쓰러져 일으켜 놓아도 다시 무너져 주저앉거나 쓰러집니다. 만취는 이에 가까운 심정지의 죽음의 문턱까지 온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시 앞으로 이야기입니다. 마시지 않을 때는 심피질이 제대로 기능하여 이성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아내의 행동을 이해하고 욕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시고 취하면 술에 의해 심피질이 마비되고 심피질이 통제해서 풀려난 변연피질의 활동이 평소보다 왕성해져 억제되었던 잠재의식 속에 잠들었던 나쁜 생각과 감정이 불끈 솟아오르며 거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은 쉬는 시간이면 마치 아수라장과도 같습니다. 책상 위를 공수공수 뛰어다니는 놈, 고함치며 깔깔대고 웃는 녀석, 책을 치고 던지는 놈, 의자를 밀고 다니는 녀석,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녀석 등 교실은 순식간에 단잡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시작송이 울리고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순간 교실은 조용해집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심피질, 철모는 아이들의 행동은 변연피질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것과 관계되는 에피소드입니다. 옛날 시골에 부잣집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넉넉한 남편은 호구 혼난 술타령이었습니다. 더욱이 마님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정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마님은 술버릇을 고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취해 들어오는 남편에게 주정을 고치라고 이야기해봤자 더 심한 주정을 받을 것만 같다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 남편이 모처럼 맑은 정신으로 귀가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마님은 소복으로 갈아입고 동백기를 하나 머리를 곱게 빗고 남편을 불러앉히고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당신 주정에 도저히 못 살겠으니 갈라서자고. 남편은 변명도 못하고 그렇다고 잘못을 사과하기에 남자로서 자존심도 있고 하여 고개만 푹 숙이고 한심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씨알이 먹힌다고 되게 양양한 마님은 아주 주정의 뿌리를 뽑을 양으로 위 옆방에 준비해둔 술잔을 남편 앞에 밀어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유은정, 고은정 다 들었는데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 이별주나 한 잔씩 하고 헤어지자며 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랐습니다. 주저하던 남편은 입맛을 다치며 마치 목이 타던 남편은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마시고 보자 하고 그 술을 다시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상에 다 끄던 전에 거칠게 주정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제 이혼하자고? 내 돈으로 가진 후각에 마님 행세까지 하며 사는 주제에 이혼? 그 꼴을 보다 못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술만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는데 쌀뜨물 먹고도 주정하네. 그러자 남편 또한
렌즈 싱겁더라. 그 정도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김 씨는 대기업 중요한 간부까지 근무하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출산에게 돌입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어나 낮 시간 동안 빈둥대다가 저녁이면 차려입고 수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알코올 중독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술값은 퇴직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도 그에게 여유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비상금으로 쓸 요량으로 사촌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정체가 드러나면 언젠가는 아내에게 뺏긴다는 남성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한 아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 하나뿐인 자신들의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출가하면 자신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출가 애인인 딸에게 노후를 위탁하는 것도 못할 짓이고, 그렇다고 남편이 정상적인 남자에서 열심히 살며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친한 친구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습니다. 목이 좋은 지하상가 건물이 있는데 분양받아 놓으면 적지 않은 월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준비된 돈은 없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리하여 생각도 못해 정신병원에 입원 지어지게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간 사정을 설명하고 사촌에게 맡겨둔 돈으로 투자를 제안합니다. 남편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려 마음고했습니다. 아내에게 뺏길까봐 두려워 친척에게 맡겨둔 비자금인데 그것을 내어놓으라니 차라리 나에게 죽어라지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 돈이 자신에게 있으면 결국 술이 될 것인데도 말입니다. 아내는 치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좋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사촌에게 그 돈 나에게 주라고 편지를 써서 지하상가에 투자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서 영원히 퇴원하지 말고 푹 썼든지. 당시 이 퇴원은 보호자의 절대 권한으로 누구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내의 퇴원 협박에 굴복하여 그 돈을 아내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기독교 신자의 그는 마시지 않을 때는 성경 구절의 욕기를 이용하여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신데 내 것이 어디 있느냐고 제법 성숙한 신자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술만 한 잔 들어가면 그의 태도가 180도로 돌변합니다. 바로 욕설과 같이 이런 말이 태어났습니다.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라. 평소 마시지 않을 때는 아내의 깊은 고민을 이해하고 아내의 그런 행동을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말을 해서 안 된다고 다짐했건만 술을 마셔서 알코올이 이성 기능을 담당하는 심피지를 마비시켜 감정 중추인 변염실의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던 무거운 감정이 활화선처럼 폭발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도 도폭선에 불을 붙이지 않아 폭발하지 않습니다. 월남전 때 우리가 사용하던 크레모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가로로 성인 남성 두 뺨 길이 세로를 한 뺨 높이에 최고수에 약 700여 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해하여 커피를 끓여 먹고 있습니다. 크레모와 장력에 불을 붙이면 연기도 전혀 없이 파란 불꽃이 일며 높은 열을 발생했습니다. 시대쇼 빈각통에 물을 붓고 커피를 끓이면 아주 훌륭한 인스턴트 커피가 되었습니다. 그 크레모가 보마 아웅선 테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가공할 위력을 지닌 폭발물도 도폭선만 제거하면 안전합니다. 잠재된 원망과 분노, 울분 등의 장작이 장착된 내면의 불탄에 연결된 도폭선에 술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감정을 이기는 이성이 없다고 했던가요? 그 감정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펴 화산처럼 폭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자, 요건 이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